흐릿한 세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물. 안경은 우리의 눈과 시력을 대신하고 또 보호해주는 고마운 도구이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안경. 만약 이 물건이 없다면 오늘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 어제 밤새 자료 정리하다가 늦잠 자버렸네. 아우, 침침해. 아, 렌즈도 못 끼고 왔네. 아, 안경. 안경. 안경도 안 가져왔네. 아침부터 정신없는 영희 씨. 좋은 아침. 그래 씨의 인사마저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요. 영희 씨 뭐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렌즈에 안경마저 놓고 왔으니 잔뜩 찌푸린 인상이 될 수밖에요. 누가 보면 정말 화난 줄 알겠어요. 저 영희 씨 이거 저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한테 화난 거 있으세요? 지독한 근심 탓에 눈앞에 크래시도 못 알아보고. 아, 그래시구나. 아, 미안해요. 화났냐고요? 아침에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고 지금도 계속 인상 쓰고 저 보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아, 인사했었어요? 아, 제가 오늘 렌즈랑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안경이 없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네요.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의 시력이라면 안경은 정말 필수품이겠죠.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오후. 그래시, 어디 불편해요? 눈을 왜 이렇게 비벼요? 눈이 좀 침침해서요. 글씨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네요. 요즘 디지털 기기 많이 사용해서 노안이 빨리 온대요.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봐요. 그런가? 다 됐다. 과장님, 네. 말씀하신 보고서입니다. 그래요. 뭐라 쓴 거야 이거? 노안이 와가지고 그냥 보이들 않네. 예. 디지털 기기로 인해 눈이 필요한 시대. 때문에 안경이 두 눈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졌죠. 뭐야 이거? 이거 죄도 오타잖아 이거. 예? 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발로 쓴 거야 뭐야? 그럴 리가. 봐봐. 아까부터 눈이 침침하다던 그래시. 결국 사고를 치네요. 제가 바로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빨리 가서 해와요 빨리. 예, 죄송합니다. 눈도 쉬어가며 일해야 제기능을 하는 법. 미리미리 검정 받아야겠네요. 노안 온다니까요. 난 동안인데. 여러분,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빨리 피로해지고 눈 시력이 빨리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느낄 땐 점안액을 통해 수분을 유지해주고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안구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오래 사용할 경우 10분 이상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여러분도 눈 건강을 위해 10분 이상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시,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눈은 좀 어떠세요? 저 병원 갔다 왔는데 노안 아니래요. 눈이 잠깐 피로해가지고 시력이 잠깐 떨어진 거래요. 눈 스트레칭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코 돌아온대요. 다행이네요. 나이가 몇 살인데 저 노안이에요. 시력을 교정하고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이 없다면 우리의 오늘은 앞이 깜깜해지겠죠? 안경은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도 그런 안경과 비슷한 사물 중 하나인데요.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렷한 소리를 찾아주죠. 내가 누구냐고요? 소리를 증폭시켜 잃어버린 청력을 보조해주는 기기. 나는 보청기입니다.
이곳은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찾는 사물, 나 보청기가 있는 곳인데요. 먼저 나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내 몸의 구조는 크게 마이크로폰과 증폭기, 스피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손가락보다 작은 칩 안에 거대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그 증폭기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앰프와 그다음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와서 증폭되고 출력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내 모습은 나팔용으로 동물의 뿔이나 나무 등을 다듬어 만들었고요. 19세기 후반에 전기 보청기가 개발된 이후 외형적으로는 점점 작게, 신호 처리 방법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귓속형과 귀걸이형, 그 중에서도 귓속형 보청기가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경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들어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귀에 거는 형태보다는 귀에 쏙 들어가는 작은 형태의 보청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 보청기는 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기기로 사용에 앞서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각 주파수마다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가장 편안한 소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고 어음 청력 검사도 실시합니다. 성인의 경우 정상 청력은 20dB HL로 대화음 영역이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난청으로 보는데요. 바로 이럴 때 나 보청기가 필요한 것이죠. 청력 검사가 끝난 뒤에는 사용자에게 맞는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 웨이도의 모양을 본뜹니다. 그런 다음 청력 검사 결과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본뜬 웨이도에 맞춰 보청기의 모양을 만들어 조립하면 얼추 모양이 갖춰지는데요. 후처리까지 마치면 맞춤형 보청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가 완성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 조절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 보청기가 제2의 귀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보청기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지금도 진행 중. 이곳에선 최근에 개발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보청기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어른의 손톱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겉모습은 무선 이어폰과 닮았는데요. 불리는 이름에 맞게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기존의 보청기와 다르게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가 청력 검사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보청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스마트 보청기 전용 앱을 통해 보청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줍니다. 그런 다음 보청기를 착용하고 전용 앱을 실행해 청력 검사를 시작합니다. 자가 청력 검사를 통해 나온 사용자의 청력 상태를 스마트 보청기와 동기화하면 사용자가 또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마트 보청기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한편 이퀄라이징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수시로 상황에 따라 음량이나 주파수 등을 변경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소리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 보청기에서 돋보이는 점은 바로 디자인인데요. 개발 당시 이에 대한 고민이 컸답니다. 기존의 난청인 분들을 만나봤을 때 보청기에 대한 디자인 혹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을 하는 것을 많이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경처럼 보청기의 보편화를 위해서 보청기의 디자인을 패션 제품처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무선 통신망이 접목된 만큼 젊은 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들도 더해졌습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 쉽고 빠른 해결을 바란다면 나 보청기를 좀 더 친근하게 여겨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기, 바로 보청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평소에 보청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00초 미션 도전! 요즘 들어 나오는 이 보청기는요,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크기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보청기가 또 하나의 귀로서 역할을 하려면 관리를 평소에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청기의 고장 원인으로는 습기와 정전기가 있다고 해요. 먼저 이 보청기는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데요. 그중에서 습기로 인한 문제는 건조한 겨울철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주 추운 날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가 크게 날 때 보청기의 안이나 혹은 바깥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건조한 겨울철이라고 할지라도 제습 용기에다가 보청기를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겨울철에는 정전기에도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전기가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초소형 전자기기인 보청기에는 치명적인 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적정 습도인 60에서 7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보청기를 만지기 전에는 손에 핸드로션을 바르시거나 아니면 니트와 같은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을 벗을 때에는 보청기를 먼저 빼시고 나서 그리고 옷을 벗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어폰은 되도록 사용을 줄여주시고요. 사용하시더라도 좀 작은 소리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나 물놀이 후에는 면봉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력의 손상을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청기의 관리법 그리고 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틀린 글씨를 고치고 잘못 그린 그림을 수정하기 위해선 이 물건이 필요하죠. 연필의 흔적을 지워주는 지우개의 탄생.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하여 화학자이자 신학자인 조셉 프리스틀리. 밝혀지게 되었다. 이거 오늘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드디어 기나긴 집필 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어. 빨리 써야겠다. 지우개는 그의 손에서 태어났죠. 아이고, 에이 또 틀렸네. 야, 그나저나 이 고무지우개 발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는 글씨 지우는 게 힘들어서 참 고생했었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필에 몰두하던 조셉. 아이, 또 틀렸네. 세상에 지우개가 등장하기 전 이를 대신하던 건 바로 식빵이었는데요. 먹으리야 집필하리야, 허유 식빵이 꽤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 또 틀렸네 이거. 뭐야? 아, 식빵이 없네 이거. 아, 이거 글 쓰느라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네. 여분 식빵도 없는데. 이거 오늘 안에 다 안 쓰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껴 써야겠다. 지우개를 대신할 물건은 오로지 식빵밖에 없으니 아껴 쓴다 해도 반드시 사야만 하는 상황. 아, 안 되겠다. 사와야겠다 이거. 결국 마감을 앞두고 또다시 시간과 돈을 할애하고 맙니다.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니, 그나저나 이거 식빵 값이 너무 드는데? 집필 한번 하는데 이거 뭐 책 가격이 나가니까 이거. 아니, 식빵 말고 뭐 깨끗이 지워주는 그런 물건 없나? 아이, 참. 드디어 완성된 원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여기 마지막 장에 네. 이 문장 있죠. 예. 이 문장만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장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조셉은 마지막 문장 수정을 위해 잠시 고뇌에 빠지는데요. 이때 위대한 발명으로 이끈 우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건 바로 무심코 손에 쥐게 된 고무공. 이게 뭐야? 글씨가 지워지는데? 편집장님,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그거 그냥 생 고무로 만들었는데요. 그래, 이거야. 이게 식빵보다 더 잘 지워지고 가루도 훨씬 적고. 여러분, 실화는 이렇습니다. 지우개의 발명가는 조셉 프리스틀리입니다. 당시 영국의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프리스틀리는 책을 집필할 때 식빵으로 글씨를 지우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생고무로 만든 공으로 글씨를 문질렀다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발견하게 되며 탄생했답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발견이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손에 고무공을 쥐고 있지 않았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 이거. 평생 모르고 살 뻔했잖아. 고무가 연필을 이렇게 깨끗이 지워줄 줄이야. 이 놀라운 발견을 시작으로 더 편한 재료와 모양으로 발전해온 지우개. 발명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이 찾는 나. 나는 얇고 날씬한 몸매에 동글동글한 모습을 지녔는데요. 요즘 들어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죠. 이런 내가 누구냐고요? 음료를 편하게 마시도록 돕는 사물, 나는 빨대입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면 꼭 찾기 마련인 나, 빨대. 빨대란 물 같은 액체를 빨아올리는 데 쓰는 가는 대를 말하는데요. 1년이면 국내에서만 약 100억 개 이상 쓰인다고 해요. 그런데 빨대는 대부분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어렵고 수백 년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죠. 때문에 요즘엔 빨대를 만드는 소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빨대를 만날 수 있죠. 겉보기엔 영락없이 플라스틱 빨대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사실 PLA 빨대랍니다. 대체 PLA 빨대란 무엇일까요? PLA 빨대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제조 과정은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지만 플라스틱과 다른 점은 100% 생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에 덜 해로운 제품입니다. 이 빨대는 PLA, 즉 옥수수의 전분을 발효시켜 얻은 폴리락타이드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빨대인데요. 생김새는 물론 촉감도 일반 빨대와 비슷하죠. 게다가 길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무척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에는 약해서 차가운 음료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LA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소각 시에 아무런 유해 물질을 발생하지 않고 또한 분해되었을 경우에 100% 생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PLA 빨대는 소재의 특성상 땅에 묻힌 뒤 180일 안에 분해되고 퇴비로 만들 수 있어 친환경 빨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탕수수 껍질을 말아서 내부를 PLA로 코팅한 사탕수수 빨대도 친환경적인 제품이죠. 하지만 원재료가 생소하다 보니 일반 빨대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데요. 때문에 익숙한 소재로 만드는 친환경 빨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죠. 여느 빨대처럼 다양한 색깔의 동그란 모양까지 갖췄는데요. 이 빨대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빨대는 이름이 쌀빨대라고 저희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주 성분 자체가 70%의 쌀가루와 30%의 타피오카가 섞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바로 쌀을 주 재료로 만든 빨대인데요. 쌀 70%와 타피오카의 전분 30%를 배합해 반죽을 만든 뒤 모양을 잡아 빨대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 지름이 넓은 빨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쌀로 만든 빨대는 찬 음료에서는 최대 10시간, 따뜻한 음료에서는 2~3시간 정도 형태가 유지된다는데요. 어떻게 개발한 걸까요?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식용이 가능한 컵에 기한을 한 거고요. 이 컵에 빨대를 꽂아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식용이 가능한 빨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식용이 가능한 컵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쌀로 만든 빨대는 해썹 인증을 받아 먹어도 되는 빨대인데요. 빨대 자체를 파스타 면으로 요리해 먹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자연 분해돼 친환경적이죠. 한편 결국 버려지고 마는 빨대 대신 특별한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주방 한편에 자리 잡은 카리스마 넘치는 이 녀석은 스테인리스 빨대고요. 부드러워 보이는 이 녀석은 대나무 빨대로 이들은 모두 다회용 빨대랍니다. 한번 구매를 하면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좀 천연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회용 빨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스테인리스 빨대는 습기에 강하고요. 차거나 뜨거운 음료 모두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입맛이 예민하다면 쇠맛이 날 수 있어요. 한편 이 대나무 빨대는 식물 소재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반면 습기에 취약하죠. 하지만 사용감이 부드러워 어린아이나 입맛이 예민한 사람이 사용하기 좋죠. 게다가 두 빨대 모두 빨대솔로 간단히 세척할 수 있어 여러 차례 다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회용 빨대를 직접 써볼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하다는데요. 이렇게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분해되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쓰레기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 제품들을 선별을 하고 또 저희가 뭐 제조하거나 이제 발굴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런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돕는 나, 빨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변신을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하루에도 빨대를 서너 개 이상 사용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친환경 다회용 빨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빨대를 써버렸다면 이 빨대들을 모아서 재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빨대 업사이클링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초 미션 도전! 재활용품에다가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빨대 업사이클링으로 공중거리 화분을 만드는 DIY 키트가 있다고 해요. 이 재료들 중에서 특히나 빨대와 일회용 컵은 실제로 카페에서 사용하던 것을 기부를 받아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요. 빨대를 3가지 크기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중간 크기의 빨대와 가장 작은 크기의 빨대를 5개씩 모아가지고 철사를 이용해서 오각형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철사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오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빨대로 만들어진 이 오각형을 밑면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 둬봤어요. 큰 빨대로 기둥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흙과 식물을 넣어서 예쁜 화분을 만들어주세요. 이 화분을 오각형 밑면까지 닿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뚜껑을 만들어 주실 건데 기둥을 세울 때 철사를 조금 길게 빼주시는 게 여유가 있어서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남은 빨대 중에 같은 크기의 빨대끼리 모아서 철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뚜껑이 완성이 되는데요. 철사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철사를 모아서 꼬아주시게 되면
뚜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빨대 중에는 구부러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철사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거리가 됐다 하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다가 꼬아서 붙여주시게 되면 짜자잔! 빨대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공중거리 화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근거리에 상관없이 구분 없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눈이 뻑뻑하다고 느낄 때에는 점안액을 통해 눈에 수분을 섭취해주는 점안액을 통해 수분을 유지해줘. 뭐가 있어? 아이, 좀 헷갈려요. 너무 오반가요? 여러분, 실화는 이렇습니다. 나 거의 이순재 선생님처럼